이번 강의는 스크래치 for 아두이노, 줄여서 S4A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코딩 강의입니다. 하드웨어 코딩 또는 피지컬 코딩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스크래치나 앱 인벤터 이런 것들은 어, 작품, 우리 결과물이 다 이 모니터 안에서만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그 모니터 화면에서 나와서 실제 이제 사물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작동이 나지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 또는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니까 하드웨어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게 사실 S4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4A로 만들어진 작품들 한번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 S4A 한번 검색해보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대략 한 4만 개 정도의 동영상이 나오네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 한번 볼게요. 밑에 터치 센서 이용해서 DDR을 구현했고요. 네, 여기 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조이스틱을 만들었네요. 손으로 잡으면 화면에 있는 DDR 프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스크래치로 얘를 만들려면 키보드만 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입력 장치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데 필요했던 이 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드에 대해서 한번 아두이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넘고 여기 아두이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는 이렇게 하나의 보드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컴퓨터예요. 이 안에 연산 장치도 있고요, 기억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입출력을 하는 장치도 있고,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컴퓨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막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뭐 문서를 편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두이노는 딱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은 사라진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만 프로그램만 작동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대략 한 13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막 사람이 지나가면 연기도 나오고 막 모터도 돌아가면서 이제 작품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미술 작품을 만들겠는데 이렇게 작동시키는 전자적인 구조를 이렇게 짤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서 그걸 대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도 쉽게 그렇게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제 전공자, 그러니까 대학교의 전자공학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는 아두이노 보드를 사실 이렇게 막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더 어려운 막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거를 써야 더 있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달라져서 이제 이 대학교에 대학생들 이제 졸업 작품으로 아두이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제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에는 아두이노만큼 좋은 어떤 툴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단어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네요. 아두이노 보드는 포인트를 하고 갈게요. 아두이노 보드라고 불리면 딱 요 보드예요. 이렇게 생겨있는 하드웨어 보드를 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아두이노 부품이라고 있거든요. 아두이노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멍을 꽂을 수 있는 이 홈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른 부품들을 연결하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부품을 우리가 아두이노 부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략 뭐 종류는 뭐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려면 일단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를 뭐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되죠. 그럴 때 컴퓨터에서 이 얘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우리가 아두이노 스케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아두이노는 대략 뭐 한 100개 이상의 종류의 보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드는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세 가지예요. 아두이노 나노, 우노, 메가라고 부릅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아두이노 우노예요. 우노가 우리 교육 현장이라던가 혹은 코딩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또 싸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얘보다 더 소형 작품, 그러니까 RC카라던가 혹시 뭐 드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더 작은 작품을 만들 때는 아두이노 나노를 쓰기도 하는데 얘는 보면 이 파워 입력선도 없고요. 구멍도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하기는 조금 더 불편해요. 하지만 더 작아요. 작아서 좋다. 그 다음 우리 여기에 보면 이 아두이노 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이 구멍이 얘는 대략 한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많이 15개 이상의 어떤 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핀의 개수를 거의 50개 정도로 늘린 보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메가라고 불리는 보드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많은 부품을 연결할 때는 메가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 저희는 이번 S4A 강의하면서 이 우노라는 보드를 쓸 거예요. 우노라는 보드를 쓸 거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나노, 우노, 메가는 각각 같은 칩셋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나를 짜놓으면 세 개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업은 우리가 우노로 하지만 이걸 조금 아신다면 나노에서 이거를 돌려도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노 보드에도 종류가 또 있는데 바로 정품 보드와 호환 보드예요. 그래서 정품 보드는 뭐냐면 실제 뭐 아두이노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는 뭐 인정해주는 보드고요. 그다음 얘는 호환 보드라고 좀 더 저렴한 보드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두이노는 그 오픈 소스 기반이라서 누구나 얘를 내부 소스를 열어볼 수도 있고 또 이 아두이노 보드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보드들을 우리가 호환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아두이노 보드의 99%는 다 호환 보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품 보드는 가격이 저렴하게 하더라도 대략 2만원에서 3만원 선이에요. 근데 호환 보드는 대략 5천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능도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호환보드 쓰다가 고장나면 다시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호환보드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 호환보드 중에서도 딥 타입과 SMD 타입이 있는데요. 요게 뭔지는 저희 한번 여기 있는 화면 보면서 갈게요. 자, 여기 아두이노 나노가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노 커넥터가 하나 있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아두이노 우리가 사용할 때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이쪽에 적혀 있고요. 이게 아두이노 메가, 여기 있는 커넥터가 거의 50개 정도로 아주 많이 있어요. 네. 자, 요 중에서 우리는 아두이노, 여기 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쓸 건데, 우노 보드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호환 보드더라도, 이렇게, 그, CPU를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보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CPU 역할을 하는 칩이 여기에 이렇게 납땜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걸 딥 타입, 이렇게 생긴 걸 SMD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딥 타입이 대략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근데 얘 장점은 얘는 아두이노 드라이버만 깔면 추가적인 어떤 드라이버 없이 바로 작동을 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소형화되어 있는 게 특수한 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수한 칩을 쓰기 위해서 추가적인 드라이버, 얘 전용 드라이버를 또 하나 더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라이버 하나 더 깔아주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죠. 하지만 최초로 컴퓨터에 한 대만 깔아주면 얘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얘는 만약에 칩셋이 이제 고장이 나면 얘를 교체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고장 나면 그냥 보드 버립니다. 왜냐면 여기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막 교체하고 하진 않고 저렴한 걸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호환 보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보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추가적인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보드. 예를 들면 이 보드는 웨모스 D1이라는 보드인데 와이파이라고 돼 있죠. 이 자체에 이 안테나에 있는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 우노 보드 기능에다가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같이 무선 모듈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보드도 있고요. 어, 또는 이런 보드. 요거는 아까 아두이노 메가와 크기가 동일한데 메가에다가 또 얘는 칩이 이렇게 통신선을 하는 그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동시에 두 개의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얘는 아두이노 듀라고 불리는 보드도 있습니다. 이런 애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내 업체에서 좀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개량해서 나온 보드예요. 오렌지색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넥터가 좀 우리가 편한 마이크로 5핀짜리 커넥터도 들어가 있고요. 칩셋도 거기에 좀 해당하게 이렇게 좀 또 눈에 이렇게 이 핀도 좀 눈에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보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는 대략 한 100여 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보면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바로 이렇게 이 위에다가 어떤 선을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겹쳐서 쓸 수 있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쉴드라고 불러요. 쉴드. 바로 이렇게 꽂아지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SD 카드에 들어있는 노래를 이제 재생해서 바로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뮤직 쉴드라고 합니다. 음악 mp3를 재생할 수 있는 쉴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쉴드의 장점은 호환이 규격만 맞으면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꽂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뮤직 쉴드를 꽂아주고 이렇게 잘못 꽂혀 있었었네요. 뮤직 쉴드에다가 또 예를 들면 요 쉴드는 모터, 그러니까 RC카와 같은 어떤 힘이 많이 드는 모터 4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4채널 모터 드라이버 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꽂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드에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모터도 작동하는 RC카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이는 게 마치 방패 같다고 해서 쉴드라고 불립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센서 쉴드라는 걸 참 많이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센서 쉴드 쓸 건데, 이 센서 쉴드는 아두이노에 부족한 그 전원 핀을 많이 확장해 놔서 부품 연결을 쉽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두이노에는 5V를 이제 기준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드를 살 때 보면 이런 식의 USB 케이블을 줘요.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아니면 조금 뭐 더 기계점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이제 여기 있는 게 A 타입이라고 불리고요. 이게 이제 B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B 타입의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짧은 것도 있고요. 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것도 사실 몇백 원, 1,000원 정도도 안 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노트북의 USB 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꽂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서 얘가 전원이 들어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두이노 우노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거요. 자, 우선 여기 우리가 아까 USB를 꽂았던 곳이 여기 있네요. 여기가 USB 커넥터예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여기는 바로 여기에 따로 건전지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파워 잭이에요.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셋 버튼이라고요. 얘가 뭐 이렇게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 재부팅이에요. 작동을 잘 안 하거나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재부팅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확장 헤더라고 불리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검은색 핀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가 다른 전자부품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크게 세 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바로 파워라고 불리는 영역이에요. 이 파워 영역에는 이 아두이노 보드를 작동시키거나 또는 다른 보드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기를 다루는 곳이에요. 전기를. 그래서 3.3V라는 핀도 있고요. 5V가 나오는 핀, GND라는 핀, VIN이라는 핀이 있는데 이건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GND라고 하는 거,
GND는 그라운드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지를 그라운드라고 해요. 우리가 물 같은 죄송합니다. 섭씨 온도라고 우리가 쓰는 온도의 기준은 0도의 기준이 바로 물이 어느 온도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전기에서 0볼트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게 있는데 우리 0볼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이 지구는 워낙에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번개 같은 게 쳐도 이 번개들이 전기가 다 내부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커다란 땅덩어리에 전기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지를 0볼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땅은 0볼트다. 그래서 GND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0볼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VIN이라는 게 있는데요. VIN은 볼티지 인이라는 핀인데요. 바로 이 아두이노 보드가 실제 이제 그 동작을 할 때는 5볼트를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래서 5볼트로 신호를 주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 보드 자체를 작동시킬 때 보드 작동할 때는 조금 더 넓은 범위가 가능해요. 바로 3볼트에서 12볼트까지 전기를 넣어주면 얘가 서로 얘 자체 보드는 작동을 합니다. 작동은 하지만 얘가 또 다른 보드랑 통신을 할 때는 꼭 5볼트를 써요. 그러니까 볼테이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3볼트, 12볼트, 5볼트, 볼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볼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콘센트에 있는 전압은 바로 220볼트예요. 되게 높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걸 110볼트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 충전기 할 때 휴대폰 충전기가 5볼트를 써요. 그리고 또 우리 건전지 있죠. 이렇게 생겨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난감에 가장 많이 쓰는 요 건전지 AA라던가 AAA라고 불리는 건전지들은 한 개가 1.5V짜리예요. 대략 이렇게 있죠. 이 전압이 높으면 예를 들면 220V는 우리가 손으로 잘못 만지면 감전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워낙에 커다란 우리 몸으로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너무 큰 전기가 흐르면 심장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0V 쓰는데 얘는 죽을 확률이 좀 더 낮아요. 하지만 이제 멀리까지 이 전기를 보내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손실이 없는 220V를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략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때 감전이 좀 위험한 게 70V 정도면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5V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도 그치 뭐 인체에 해는 없는 수준이에요. 5V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워 밑에 보면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신호 중에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입력. 자, 이것만 일단 하고 나중에 예제통에서 만들면서 볼게요. 오른쪽에 디지털이라고 있는데요. 디지털 핀 0번부터 13번까지 있어요.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핀은 디지털 입력과 또 디지털 출력을 하는 핀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괄호 열고 PWM 해서 물결무늬 표시가 있는 게 있거든요. 핀에 보면 물결무늬 표시가 있어요. 3번, 5번, 6번, 9, 10, 11번 이렇게 6개의 핀은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에는
아날로그 입력과 디지털 입력이 있구나. 출력에는 디지털 출력과 아날로그 출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핀이 대략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LED가 우리 건전지로 작동한 어떤 그 장난감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요. 어떤 데 보면 이제 우리 식당 때 간판, 전광판에도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LED 전구예요. 얘는 극성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대략 3에서 6V 정도의 전기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맞춰서 넣어주면 얘가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극성이 있어서 거꾸로 연결하면 불은 안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긴 다리, 이렇게 긴 다리가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또는 만약에 다리가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맹이를 봤을 때 투명한 알 속에 일자로 되어 있는 곳이 플러스, 약간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극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 하는데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 전자과학에서는 에노드, 캐소드라고 불립니다. 에노드는 엔드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엔드는 플러스 극, 에노드가 플러스다라고 암기하시면 괜찮아요. 자, 얘를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 LED, 긴 다리가 플러스 극,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극이고요. 이 안쪽에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자, 얘를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서 파워에 있는 곳 중에 긴 다리는 3.3V에다가 꽂고요. 짧은 다리는 그 아래에 있는 GND에다가 꽂아 볼게요. 3.3V와 GND 이렇게 꽂으면 LED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LED를 꽂으니까 나온다. LED 극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꽂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네. 올바르게 꽂아야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이 테스트를 할 때는 기왕이면 여기 우리 5V에는 꽂으면 얘가 좀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3.3V도 얘를 이렇게 꽂아놓고 한 몇 분 있으면 뜨거워지니까 길게 하진 말고요. 또 이 LED가 이렇게 그냥 바로 꽂는 LED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나 파란색 LED는 조금 강해서 이렇게 바로 꽂아도 되는데 빨간색이나 노란색 LED는 이렇게 꽂으면 LED가 이 내부에서 이렇게 팍 하고 탈 수 있어요. 타버려서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이 테스트는 꼭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얘를 우리가 이제 1초마다 켜졌다 꺼졌다를 한번 하고 싶어요.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얘는 안 돼.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다가 이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명령을 하려면 우리가 스크래치 for 아두이노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를 이제 작동시킬 수 있는 스크래치 for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